임대차보호법 법 규정을 좀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가 법은 지금 6조의 3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계약갱신 요구라 그래서. 그런데 6조의 3을 먼저 보시면은 그 6조에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6조와 이제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6조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좀 편의상 맞을 것 같은데요. 6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예전에는 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이 또 바뀌어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라고 그래서 임차인의 뭐 주거 안정, 예를 들면 임대차 만기 1개월 남겨놓고 막 나가라 그러는 그런 이제 때문에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기간을 조금 더 이제 당겨서 2개월 전까지는 최소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나가라거나 또는 뭐 올려달라거나 뭐 이런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을 규정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갱신 요구권은 이제 종전에는 없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차인은 더 살고 싶은데 임대인 집주인이 깜빡 까먹고 그 기간을 깜빡 까먹고 그냥 살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2년 지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은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2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6조에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조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아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라 그랬죠.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구하면은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이 2번 이기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월세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또 서류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준 경우, 뭐 등등 이렇게 해서요. 또 파손한 경우 등등 이런 부분이 이제 예외 사유로 있는데, 이제 뭐 또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8호에는 실제 거주하려는,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지금 핫 이슈가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는 또는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좀 포괄적인 부분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항에 그럼 갱신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2항에는 기간에 대해서 2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년 그 기간 말고는 다 종전 임대차와 조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대차
보증금, 월세, 차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기타 조항들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그대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했죠. 그 다음에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6조 2를 준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6조 2가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좀 보시면은 6조 2 하면은 그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갱신됐을 때, 묵시적 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원래 앞에 묵시적 갱신되면 원래 2년으로 가잖아요. 묵시적 갱신되면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해서 6조의 2항에 나와 있죠. 그런데 6조 2, 1항, 2항에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차인을 그 보호할 수 있는 이걸 이제 편면적 그 강행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한쪽만 유리하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조 2항에 보시면 그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묵시적 갱신돼서 물론 이제 이게 정상 계약일 때 묵시적 갱신되기 전에 2년 계약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게 안 돼요. 자기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마음대로 그 중도 해지하고 이렇게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마치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런 계약은 처음 계약은 그 기간을 임차인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임대인도 지켜야 될 뿐더러. 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는 이제는 그때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좀 편의를 더 봐주자라고 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보하면서 3개월 있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서도 준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6조의 3 아까 보시면 사항이죠. 사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6조의 2를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그 2년으로 가지만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해지하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있다가 해지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5항에는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 8호 부분이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들 여러 가지 아까 6조의 3 1항에 보시면은 9가지 사유 예외를 적어놨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9호는 좀 추상적인 부분이긴 한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부분을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8호 그러니까 임대인이 소위 말하면 실거주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도 포함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그 손해배상 부분을 특별히 이제 법에다 규정을 해뒀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 나머지 조항들을 보시면 과거의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는 경우가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1호 한번 보실까요? 세입자가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한 경우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2번 연체했지 그러면 갱신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들어올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그것도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그 8호 같은 경우는 과거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러니까 너 갱신 요구 못 받아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대인이 약간 농간 내지 거짓말 이런 부분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칙을, 손해배상의 특칙을 이제 둔 겁니다. 특칙을. 그래서 그 5항에 보시면 임대인이 제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손해배상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6항에는 5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8호의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경우입니다.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미리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1, 2, 3 이렇게 세 가지를 둬서 조금 손해배상의 어떤 그 특칙이라고 할까요? 일반 손해배상 이게 없었으면은 임차인이 상당히 이때 그 8호 위반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나름은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거 이렇게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서 조금 유리하게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임대인도 좀 딴 마음을 못 먹게끔 이게 손해배상 액수가 자칫하면 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보통 왜 그런 걸 속여서 왜 들어가는 척 하면서 다른 세입자를 드리겠어요? 그거는 다른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돈 때문이잖아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그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손해 액수가 만만치 않겠구나. 손해배상할 액수가 만만치 않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약간 경고 사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조에 보시면은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 갱신 요구할 때 올릴 수 있는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은 20분의 1, 5%로 제한되어 있네요. 여기 7조 2항이죠. 자, 먼저 법 체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조금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체계가 조금 새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왠지 그 낯에 익다,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는 그 법 체계 자체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그 갱신 요구권 그 부분의 틀을 거의 대부분은 이게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법 그 10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0조 부분에도 그 요거는 이제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죠.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예외 사유가 없는 한은 갱신 요구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1호, 2호, 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 뭐 이런 등등이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틀에서 조금 예외가 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임대인의 이제 실거주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뜨거운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씩 그 갱신 요구권 관련된 쟁점 이거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텐데요.